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태풍 얘기 너무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김영민 님이 태풍 지나간 오늘은 진짜 기분이 바삭하다고 하셨고 이선영 님이 이번 태풍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미라클 님도 태풍으로 마음 졸이셨을 텐데 모든 분들 안전하셨기를 바라며 남은 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사실 이게 카눈이 지금은 소멸된 거죠? 예, 그렇죠. 오늘 오전 6시 평양 남동쪽 약 8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이제 약화가 됐습니다. 태풍이라고 더 이상 이제 부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전날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을 했고 약 21시간 만에 사라진 건데요. 네. 당초 이제 어제 오전 9시쯤에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평양 남쪽 약 3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보다 3시간 빠르게 소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으로 이제 처음에 태풍 강도가 강이었으나 빠르게 중으로 육상에 상륙하자마자 중으로 됐고 수도권 즈음으로 이제 진입하면서 약으로 이제 변했거든요. 네, 그나마 정말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역대급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한반도를 이런 식으로 상하로 관통한 거는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전문가들과 예보관도 좀 걱정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아마 이제 워낙 내륙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기를 흡수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데 조금 영향력이 그래서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태풍은 근데 시설물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어요. 예, 시설 피해가 좀 많았어요. 오늘 오전 6시 기준 총 361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 아직 더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네. 규모는 늘어나겠죠. 그리고 임시 대피한 인원도 16,000명에 이제 달합니다. 그래서 6,000명은 아직도 이제 귀가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좀 그나마 이 와중에 다행인 것은 인명 피해가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좀 적었다라는 건데 일단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구에서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한 명씩 있었는데 네. 중대본은 이분들이 이제 순환 사고, 안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태풍으로 인한 공식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집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동 휠체어 타고 나가신 60대가 실종됐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예. 비 올 때는 휠체어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미끄러지기도 쉽고 그렇죠. 지금 예. 화면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이선영 님이 인천에 계신데 여기 또 비 많이 내려요 하셨고 아까 사냥꾼 떠도르님이 태풍 지나가는데 급작스레 폭우가 와서 쫄딱 젖었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비는 계속 와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와일드 플라워님도 오늘 잼버리 그나마 사고 없이 잘 끝나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오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콘서트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태풍 때문에 걱정 많았는데 준비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늘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마포구 서울 월드컵 경기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네. 이에 앞서서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폐영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MBC랑 가까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다들 퇴근 어떻게 하실지. 지금 교통 통제가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 교통 통제를 지금 다 하고 왜냐하면은 버스가 한 4,000대가 지금 여기로 오잖아요. 버스는 버스는 1,000대 정도, 1,400대 정도. 1,400대 정도 오는데 이게 주차를 쫙 하거든요. 여기 네.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 있는 그 길로 가양대교랑 마포대교 있는 그 길에 이제 다 될 텐데. 그래서 하여간 무사히 잘 탈출하시기를 MBC 직원들 말씀드리고요. 이 일대 오실 분들은 꼭 요 통제 상황 좀 확인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갇힐 수도 있고 예, 원하시는 갇힐 수 길을 못 있습니다.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오늘 공연에는 총 19개 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그래서 네. NCT 드림, 마마무, 뉴진스, 그래서 뭐 강다니엘, 더보이즈 해가지고 그 원래 처음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11개 팀이 네. 그 전북에서 열릴 때는 그때는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19개 팀으로 늘었으니까 저희 더 많이. PD분이 락 페스티벌 출연진처럼 하나하나씩 추가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 예, 그래도. 정부가 열일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KBS ETV에서 뭐 방송을 주관한다고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무리하게 잼버리 단복 구입해서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요. TV로 좀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은 호흡 피해 실종자 찾다가 숨진 고 최수근 사건 조사하다가 지금 집단 항명 수계. 아유, 혐의가 어마어마합니다. 입건됐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오늘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받기를 명백히 거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현장 영상 준비됐으니까 한번 보고 얘기 나누시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의 책임을 있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다. 그리고 정복을 딱 입고 나와서 발표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까지 상황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7월 18일 날 이제 사망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해병포 7대대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그 최수근 상병이 소속된. 근데 뭐 저 앞에 그 사건 사고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다들 삽을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해 복구를 하려고 나간 거지 수중 탐색을 하려고 나간 게 아닌데 장비도 제대로 없었다는 장비가 거죠.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수중 탐색을 해라. 그리고 이제 뭐 군 인권센터에 들어온 뭐 제보들 거기에서 이제 지시사항 문자들 이게 들어온 걸 보면은 육군이 이제 육상에서 탐색을 했는데 못했으니까 우리 해병대는 수중을 탐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장비가 없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여기 구명조끼 이것도 없었다라는 거고 장화를 다 신으라고 해서 일선 뭐 지휘관들이 아니 그 수중에서 탐색할 때는 장화를 신으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군화를 이제 신어야 된다. 예, 그 안전관리 지침에도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복장 통일 그래서 빨간색 상의 뭐 이런 거 그 다 장화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잡고 일렬로 이제 쭉 가면서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다 찔러 보면서 가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와서 결국은 급류에 이제 그 최수근 상병뿐만이 아니라 7명이 더 휩쓸려 나갔는데 나머지는 가까스로 살아남고 한 명만 최수근 상병만 지금 사망한 이런 사고고요. 네. 요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엄정 수사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이제 국방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이제 대령한테 이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7월 30일 날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제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 결재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수고했다라고 이제 격려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에서 정책실장이 보고서를 대통령실에도 보내라 이렇게 수사단에 얘기를 했는데 수사 중이어서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하고 언론 브리핑 자료를 8월 1일에 대통령실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자, 7월 31일에 국방부 장관이 경찰에 이첩하는 거를 갑자기 보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원래 전날에는 31일 날 언론 브리핑도 있었고 예. 이제 뭐 설명하는 것도 있었는데 국회 보고도 있었고요. 네. 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 사이에 30일 날은 결재하고 격려까지 했는데 잘했다고. 근데 이게 예, 이제 거부가 하루 만에 뒤집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요 해병대 사령관, 그러니까 수사단장이 그때 이제 보고한 거는 지금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이 지금 이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이대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고 결재를 받았던 건데 이게 하루 7월 30일 날 그날 이제 뒤집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제 수사단장한테 3차례 전화를 한 게 7월 31일과 8월 1일 이틀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장 이하만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서 있었고 이 현장 관리를 책임지는 대대장 이하만 이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지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방금 나왔던 수사단장이 이거를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국방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8월 1일에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 차관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타단장은 빼라,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다라고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 상황에서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뭐 약간 말이 지금 다르게 뭐 이제 문자 보낸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일에 지금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수사 기록을 이첩을 했는데 근데 해병대 사령관이 인계 중단하라라고 전화도 했고 그런 다음에 보직 해임을 하고 그리고 경찰에 넘어간 거 경북 경찰청에 넘어간 거를 도로 회수를 해서 지금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보고서 회수하고 박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거죠. 그렇죠. 집단항명 수괴뿐만이 아니라 뭐 군 기밀 유출 뭐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혐의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 대령의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수사단장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거는 엄정 수사를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해서 그거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말이 좀 엇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진실을 좀 가려봐야 되는 건데. 법무관리관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8월 1일에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단장을 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을 빼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없었어도 예, 예. 어쨌든 직접 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람 대대대 이하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 수사단장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법무관리관이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사단장을 빼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근데 그것은 과실을 굉장히 좁게 보는 거, 협의의 과실로 보는 거다. 그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거를 광의의 과실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거 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 지휘도 받고 그다음에 재판도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에 최종 판단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법무관리관한테 지금 하신 말씀은 지금 외압으로 내가 느껴진다. 제3자가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 매우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이 수사단장이 전 수사단장이 지금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지 않았다고 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 통화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 최수근 상병의 유족은 지금 뭐 천인 공노할 일이다.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착잡한 신경을 드러냈는데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게 결국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한 이후에 벌어진 이 상황이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방부 장관이 잘했다고 이제 격려까지 했고 직접 결재까지 했는데 하루 사이에 이제 뒤집혔다고 하면은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언론 브리핑 자료를 이제 대통령실에 보고를 이제 전달을 했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대통령실이 뒤집은 거냐 이런 의혹이 좀 나온 건데 요즘은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온 거를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죠. 이분이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외 전략 비서관실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때 현 국방부 장관도 그때 근무를 했고 무엇보다도 김태호 지금 국가안보실 1차장이 네.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같이 근무했던 인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위에서 내가 알던 사람이네? 얘가 왜 들어갔어? 라고 해서 야 빼라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지금 이제 제기된 상황인데 합리적 의심이 이제 나온다. 예, 뭐 그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지금 한 거죠. 뉴스아이킥에서 아마 그거를 제가 알기로 처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의혹들이 나온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거는 뭐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이 상황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군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3자 수사기관에서 이게 공명정당에게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속보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민주당 혁신위가 어제 혁신안을 발표했죠. 어떤 예.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혁신위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정당 조직 공천과 관련 현역원을 평가할 때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라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을 공천해서 배제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당장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공천 룰을 좀 얘기를 한 거네요. 예, 어떻게 공천 룰인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큰 이견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뒤에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공천에 앞서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수록 경선 득표에서 더 큰 감점을 주자라는 게 있어요. 페널티를 주자.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를테면 하위 20%한테는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위 10%는 40%를 감산해라. 그러니까 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고 뭐 10에서 20%는 30%, 20에서 30%는 20% 이런 식으로 좀 차등해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감점을 많이 하자.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리고 요거 그리고 탈당하거나 경선에 불복한 사람들한테는 50%를 감산해서 더 많은 페널티를 주자. 이거는 이제 꼼수 탈당 복당 요거 막자라는 거에 어떤 취지 그 네. 연장선상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해 권리당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안. 네. 요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의원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지금까지는 대의원이 40, 뭐 권리당원 30 이렇게 비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대의원이 따로 60배의 표를 행사하는 거 이런 거를 없애고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으로 완전히 통일해 버리자.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게 하자. 요게 이제 가장 지금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폐지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러면. 뭐 무력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대의원이란 제도가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권리당원들이 직접 대의원들을 이제 뽑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은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요거를 합니다. 그게 제가 물어보니까 좀 지역위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위원장이 물론 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 어떤 데는 권리당원이 직접 이게 뽑아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지역위원장이 그냥 뭐 꽂는 데도 있고 약간 뭐 다른데 지금은 사정마다 조금 다르군요. 예, 지역마다 지금 다른데 이거를 이제 명문화 해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이제 뽑게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 더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냐 이를테면 대의원이 되면은 물론 이제 뭐 조직 위계상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건 아니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무력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이제 조기 종료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다선 의원들 향해서 후진을 위한 용태를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요거는 이제 3선 이상 의원들은 동일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이게 일부 이제 당원들이 요청을 하고 이게 혁신안으로도 논의가 돼서 발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포함이 게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포함이 안 된 대신에 요거를 이제 혁신위에서 약간 읍소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의원직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 두루 맡으시고 정치 발전 헌신하는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용퇴를 결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서복경 혁신위원 등등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3선 의원 출마 제한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좀 앞길을 열어달라라는 거고 혁신 안에는 또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너무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과대대표되고 있으니까 미래 세대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해달라라는 거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예. 네. 이 혁신안에 대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좀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좀 나왔고 일부 당원단체 뭐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 좀 당내에서 뭐 이거 폭풍 전야다 전장이 예고돼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면. 예, 뭐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이 좀 엇갈리는데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의원제가 이제 사실상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친명이 아니라 비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제 뭐 친문 그래서 사실 친명 쪽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대의원제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게 지금 이게 시급한 일이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할 일 이런 거를 왜 지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서은숙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낡은 것을 바꾸고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 혁신의 사전적 의미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차별받지 않은 동등한 권리가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가치다라고 해서 이 지금 이제 대의원 제도를 권리당원하고 똑같이 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평등이다, 민주주의 가치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 의원총회 있잖아요. 예. 워크숍도 예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될까요? 16회 의원총회 그리고 28회 의원전체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일단 이게 이제 먼저 당 지도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가 좀 관심이에요.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입장 표명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혁신안 보면은 꽤 괜찮은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민감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 너무 부각됐군요. 예, 그것만 너무 부각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안 선별적으로 이거를 수용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런 게 오히려 부담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거부할 뭐 비명들이 뭉쳐가지고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날 가봐야지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 소식 잠깐 볼 텐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요거 어제 언론 오후에 이제 네. 기사 난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사실은. 예. 이게 이제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말씀드리면은 2017년 9월 20일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죠. 권 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이 있었고 권양숙 여사가 집에 뛰쳐나갔고 그날 밤에 이제 목숨을 끊었고 노 대통령이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실제 그리고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소송이 들어간 건데요. 네. 이게 지금 이게 벌써 6년째예요. 그러네요.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린 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맘만 먹으면 한 반년이면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검찰은 벌금형으로 구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근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고 정 의원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으며 그 글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내용도 아니었다. 그리고 매우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에 해당되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500만 원을 지금 구형을 했는데 이거를 정식 재판으로 이제 회부를 해서 진행이 돼서 징역 6개월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면은 정진석 의원이 지금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 이런 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서요 너무 무성의하게 이거를 지금 준비한 거 아니냐 좀 만만하게 보고 해서 좀 재판부가 화가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